방학이 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방과 후 교실에 보냅니다. 하지만 장애학생 부모들은 학교가 아닌 민간단체에 자녀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놓고 민간단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방학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과 단절돼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돌발 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서입니다. 그 방학 기간이 굉장히 솔직히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근데 아이를 외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간만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사회성도 배우고 오면 아이하고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의식이거든요. 이 때문에 광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부모 연대가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20% 안팎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부모 연대가 특수학교 학생 방학 프로그램을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제안했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더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학교가 시작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본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상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성도 모르고.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하다 보면 그 아이의 특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사 자원봉사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전문성들이 좀 올라갑니다. 최근 교원단체가 광주 지역 특수학교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방학 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대했습니다. 직접 운영하게 되면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특수학교의 특성상 중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학교를 준다 하면 아이들을 학기 중에 계속 돌봐주는 선생님들한테 가부화가 걸린다. 방학 중에도 그 업무를 계속 주게 된다면. 그래서 교육청에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직영으로 할게.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하기 전까지 할게. 그러면 특수학교 니네들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저희는 특수교사들은 도와줄 거거든요. 하지만 교육청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첫 발짝부터 안 떼려 하는 거죠, 사실은. 장애인 부모 연대는 내일 이정성 교육감과 면담한 뒤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방학 중 특수교육 문제를 취재한 김혜정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일과가 끝나거나 이 쉬는 방학 기간에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는 학기 중에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광주에 특수학교가 5곳이 있는데요. 시각장애 교육을 하는 세광학교만 방학 프로그램이 있고 이 다른 학교는 공간만 대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 특수교육 공모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5곳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일반 학교와 달리 방학 중 특수교육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과거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무상교육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죠. 이때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가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이미 13년 전부터 방학 중 갈 곳 없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빠른 정착을 위해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이 교육청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방학학교를 가장 크게 운영하는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어떤 이유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 엄밀히 말하면 운영을 못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 장애인 부모 연대가 방학학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영역을 나눠서 교육당국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교육청이 나서서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의 방학 프로그램은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학 프로그램은 이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지금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안전성과 전문성 때문인데요. 이 장애인 부모연대 최인간 사무처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교사는 특수교육 대학생들이와 유급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학교가 시작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본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상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방학학교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차량도 민간에서 운영하고요. 급식도 민간 업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교실과 강당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광주 정교조 특수교육 분과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응답자의 92%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교가 운영을 하게 되면 교사가 직접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네네. 이 특수학교 특성상 중도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학 프로그램에는 중식과 통학버스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로 이거를 운영을 학교에서 직접 하게 되면 급식이나 차량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학교를 준다하면 아이들을 학기 중에 계속 돌봐주는 선생님들한테 가부가 걸린다. 방학 중에도 그 업무를 계속 주게 된다면 부모님도 사실은 그런 돌봄 전담 인력이라는데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동의를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교육청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첫 발짝부터 안 떼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 12곳이었습니다. 오전에만 하는 곳이나 일부는 돌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민간 위탁과 혼재되는 곳도 다양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학 중 특수교육 문제는 장애인 부모연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상 돌봄과 교육이 뚜렷이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도 더 세밀하게 체계화돼야 합니다. 일반 학교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시스템과 달리 운영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강사 이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급식 제공 문제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교육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지자체가 나서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내일 이정선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방학 중 특수교육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